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제철을 맞은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로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토마토를 고를 때는 꼭지가 싱싱하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초록 색깔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는 독성이 함유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토마토를 샀을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서로 닿지 않게 보관하면 수일 안에 먹음직스러운 토마토로 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눈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눈 성형을 하는 경우도 많고 수술 후에 만족감 저하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눈 성형의 종류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얼굴에서 인상은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눈은 개인마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데요. 눈꼬리의 방향과 눈동자의 노출 정도, 그리고 쌍꺼풀의 유무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본인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위해 젊은 층부터 중년층까지 눈 성형을 고려하는 추세라는데요. 최근에는 눈 성형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여겨 무분별한 선택으로 인해 눈 재수술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작정 수술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개인마다 다른 눈 모양과 특성을 보다 정밀히 살핀 후 본격적인 수술에 돌입해야 한다는데요. 우선 환자의 눈 크기나 모양을 보고요. 그다음에 눈 뜨는 근육의 힘, 그다음에 안구 돌출 정도, 그다음에 피부의 두께나 눈꺼풀이 처진 양을 파악하고요. 이 외에도 눈에 있는 지방과 그다음에 몽고주름, 좌우 비대칭,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눈 모양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환자의 얼굴에 맞는 수술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눈 성형은 절개법, 매몰법 같은 단순 쌍꺼풀 성형을 비롯해 눈매 교정술, 앞트임 성형 등 다양한 종류의 수술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눈 성형이 눈매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네, 눈매 교정술은 한국인이나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 방법은 눈 뜨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수술로서 눈의 동공을 더욱더 또렷이 보이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눈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앞트임, 뒤트임 수술, 상안검 수술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시행돼 본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눈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하거나 눈꺼풀이 내려와 졸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매 교정술을 활용해 교정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눈매 교정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절개와 비절개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안검하수 증상이 심하다면 절개 눈매 교정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절개 방식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비절개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수술 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 뜨는 근육 일부를 맞닿게 묶고 근육 길이를 줄이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눈 뜨는 힘이 강해지는데요. 특히 비절개 눈매 교정은 절개법에 비해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잘못된 눈매 교정 수술 후에 재수술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눈꺼풀 속 근육인 상안 검거근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인별 눈매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제 및 봉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눈매 교정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전 눈 성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눈. 만약 눈 성형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은 물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본 후
눈 성형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조주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이 눈 성형을 고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보통은 눈 성형을 고려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미용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눈의 기준이라고 볼 때는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이 얇아야 되고 눈꺼풀이 처지지 않아야 아름다운 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눈꺼풀이 처지면서 그다음에 시야도 가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눈 뜨는 근육이 약함으로써 이마 근육을 심하게 들어 올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턱까지 드는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눈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할 경우에 쉽게 풀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몰법이 잘 풀린다고도 돼 있는데요. 매몰법이라고 다 풀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술 방법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매몰법은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이 얇은 분들한테 적합한데 뭐 눈꺼풀이 피부가 두껍거나 그다음에 뭐 지방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도 나도 매몰법 할 거야. 이건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절개법 수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 재수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눈 재수술은요, 이제 더 신중해야겠죠. 첫 수술에 실패를 했으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바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첫 수술 후에 한 6개월이 지나야 흉조직도 안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수술 시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바로 비대칭이 심하거나 눈 뜨는 근육이 좀 약한 게 잘 잡혀지지 않는 기능적인 문제가 좀 있을 때는 2주 안에 빨리 시행하는 게 더 좋고요. 수술을 하시다 보면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은 최소한 마지막 수술 후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안정이 된 다음에 수술 시기를 고려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땀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땀띠가 생기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해당 부위가 가렵거나 따끔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서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땀을 흘린 즉시 샤워하며 헐렁한 옷을 입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땀띠는 특별한 치료 없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리해서 긁을 경우에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